재동포 연구를 약 20년간 해왔는데 노인 문제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지난 봄에 동아노인복지연구소 창립한다고 그래서 그냥 구경하러 갔다가 여기 지금 나와 계시는 그 차원봉 장관님의 그 특강을 듣고 크게 깨우쳤습니다. 그러면서 내내 생각이 여기 원래 포럼을 참여하면서 재외동포들은 같은 동아시아권이라 하더라도 일본과 중국에 또 그리고 한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 이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들의 그 노인 문제는 좀 더 특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외동포와 노인 복지라는 아주 넓은 주제고요. 우리 거의 그냥 20년간의 국내외 동포 사회를 다니면서 또 같은 연구자들과 이 대화를 나누고 연구한 내용들을 그냥 정리한 겁니다. 뭐 새로운 연구가 아니고요. 그냥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 다른 동료들이 또 후학들이 새로운 연구를 좋은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하는 얘기의 그 순서는 첫 번은 생략합니다. 제가 재동포 이 글을 하면서 약간 그 감상에 젖었습니다. 지난 돌이켜 보면서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좀 적었고 고려인을 처음 만났고 조선족을 만났고 제일 코리안을 만났고 그리고 코리안 아메리칸을 만났기 때문에 그 순서로 어, 적어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는 지금도 코리아타운 세계 코리아타운에 관심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코리아타운에 일어나는 많은 일상들을 기록을 해야 할 텐데 이 기록을 한국에 있는 연구자가 또그 코리아타운에 연구자가 또 적을 수 있겠고 이거를 저는 가장 앞으로 잘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은 거기 현재 살고 있는 바로 우리 한인들인데 한인 연구자가 아니라도 한인 사회에서 좀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들 또 과거에 지적인 일에 종사하였거나 또 관심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 이제 노인들이 평생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 코리아타운을 잘 기록했으면 좋겠다. 물론 본인의 이야기도 쓰고 말이죠. 이런 생각에서 결론을 맺어봤습니다. 아, 러시아에서 그 고래 동포를 처음 접하게 된 그런 계기 그리고 2000년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에서 이 고려인 과제를 하게 된 얘기를 간단히 적어놨고 그리고 중국은 사실은 외대 교수와 직원과 학생이 모이는 교회에서 중국 선교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2004년인데 이때 용정에 가서 저는 아주 지금도 생생한 기억입니다. 일송정에 올라가면 거기에 커피를 파는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그 커피 파는 집의 그창 너머로 바라보이는 해란강 그리고 용정 시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와닿았고 박경래 선생의 토지의 무대가 저거지 하는 느낌이 있어서 가지고 다시 오겠다 했는데 결국은 4년 만에 갔어. 2008년 4월, 5월 그리고 여기에서 만난 분 가운데 우리 중국 동포로 1944년생입니다. 이분이 이제 리광평 선생인데 그분을 거의 형님으로 생각을 하면서 같이 많은 대화와 연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중국 동포 경우는 한국과학중앙연구원의 세계 한민족 문화대전 okpedia.kr인데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많은 내용은 바로 여기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한 바가 있고 2008년에 일본에 갔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한 차례 아내와 같이 여행을 간 적은 있었는데 그거는 뭐 3박 4일 오사카, 고베 뭐 이쪽에 여행한 거였는데 도쿄에서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의 아시아 문화 연구소 사업을 하는 과정에 어, 오사카 민족학 박물관이죠. 민박이라고 하는 아사쿠라 토시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일본 분인데 한국어를 참 잘하시고 전남대에 연구했던 분이에요. 이분을 만나게 됐는데 우리가 연구할 거 과제가 있었지만 제가 그분한테 내가 오사카의 코리아타운을 좀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해서 바로 연락을 하고 제가 거기에서 바로
스로바키아로 갔는데 그때 이 아사쿠라 토시오 선생님의 제자인 우리 제일교포 고정자 박사님이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으로부터 약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이쿠노 코리아타운에 투어를 했는데 저는 열심히 비디오로 찍고 저희 학생은 스틸 카메라를 찍었는데요.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이후로 오사카는 제가 일본어는 전혀 하지 못하면서 정말 열심히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으로 우리 도쿄는 아까 잠깐 소개했습니다마는 일찍 온 분들한테는 우리 신혼부부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유연숙 박사님 도움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일본에서 오사카 못지않게 관동 지방에서는 제일 코리안의 집거지로 아주 유명한 건 가와사키죠. 이 가와사키는 우리 일본인 사회학 박사 학자입니다만은 하시모토 미유키 선생님을 알게 돼가지고 여러 차례 갔었고 또 오늘 제가 소개하는 사진 자료에도 그분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한국연구재단의 대학원 그 BK 사업을 할 때에 바로 학생들과 함께 이 시노쿠보 또 가와사키 그리고 또 오사카 다녔고요. 이 뉴욕 경우는 2010년에 제가 2009년에 설립된 뉴욕 퀸즈 칼리지의 리서치 센터 포 코리안 커뮤니티 제1한인사 연구소 창립 1주년 행사에 초청받았는데 이때 저를 그 존 F 케네디 공항에 마중 나온 분이 바로 우리 주동환 교수입니다. 주동환 교수는 고려대학 사회학과를 나오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지금 한국중앙연구원이죠. 대학원에서 석사를 하고 또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또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 분인데 그분하고 오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학술회의 끝나고 나서 저는 요청을 했죠. 내가 이 플러싱 코리아타운을 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분 차를 타고 플러싱은 걷기에는 너무 큰 넓은 거리라서 약 1시간 반 동안 다니면서 GPS로 좌표점을 찍고 사진을 찍으면서 그 코리아타운을 이제 탐방을 한 거죠. 이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우리 주동환 선생님은 나중에 역으로 한국에 유학을 와서 의대에서 박사도 받고 또 의대 지식 콘텐츠 학부 교수로도 재직하고 지금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때 뉴욕뿐 아니라 LA도 그리고 늘 가고 싶었던 그 중가주 우리 저 독립문이 3분의 1 크기로 만들어진 중가주에 리들리라는 것도 가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식으로 제외동포 사회를 방문하면서 그때마다 그 간과했고 잘 좀 몰랐던 것들이지만 이번에 그 노인 복지 문제를 한번 생각하면서 몇 가지 제가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시온고 노인회관과 아리랑 요양원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은 2000년에 처음 갔지만 그때는 그저 짧게 들렸고 타시켄트만 들렸는데 2005, 6년 그리고 7년, 8년 이렇게 기회가 있어가지고 우즈베키스탄의 농촌 코로즈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이때 타시켄트 근교에 타시켄트 주에 있는 그 상치르치크라는 그 지역에 원래 이름은 스베르들로프 코로즈였고 지금은 또 아흐마디 야사이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우리 고려인들은 시온고라고 부르는 이런 코로즈 가장 고려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입니다. 이 코로즈를 방문하게 됐고 그리고 이 코로즈에서 저는 정말 아주 큰 좋은 경험을 했고 2008년도에는 이 한식날 4월 4일 날 들어가서 4월 5일 한식날 행사까지 제가 다 체험하면서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지금도 우즈벡 고려인들의 한식 동영상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또 소개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코로즈를 제가 봤을 때 이 시온고 코로즈 물론 더 유명한 것은 김병학 코로즈입니다. 거기에는 박물관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 시온고 코로즈가 저는 마음에 너무 드는 것이 이따가 사진에 나옵니다만은 아름다운 소나무 길입니다. 그 소나무가 이 코로지의 2대 회장이 그 나무를 심을 때에 소나무는 우즈베키스탄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고향을 생각해서 한국을 생각해서 소나무를 심어놓은 겁니다. 이 소나무 길이 너무나 예뻐서 이건 영화 무대가 되겠는데 아직 영화는 안 나왔습니다.
책은 나왔지만 그리고 이 코로제는 아주 유명한 광천수 온천요양병원 메르시안이 있는데 이건 아주 65년에 개발되었고 우리 이 타슈켄트에 가시는 분들은 우리 한국 주재원이라든가 상사원들은 거기 골프장 하나가 있습니다. 골프를 치고 이 코로지에 옵니다. 약 1시간도 안 걸리기 때문에 이 코로지에 와가지고 이 광천수에서 그 사우나를 하고 그리고 이 코로지에 유명한 시원회관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 카페인데요. 카페가 아주 그 고려인들의 음식 가운데 아주 맛있는 음식을 잘합니다. 만두도 잘하고 그리고 뭐 우리 게장이라고 하죠. 개고기 보지 잘하는 곳인데 그렇게 그런 곳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에 제가 또 하나 충격된 것은 2000년에 문을 연 바로 시원고 노인회관입니다. 이 시원고 노인회관은 중앙아시아 교육진흥원 학교장이 세웠는데 이분은 원래 감초를 하는 사업하는 분이에요. 병동수상에 한약재를 크게 하고 있는 분인데 감초 재료를 중국에서 수입을 하다가 우즈베키스탄이 아주 양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으로 가가지고 감초 산지는 누쿠스라는 곳이긴 하지만 이 공장은 타시켄트에 가까운 타시켄트 시온고 크로즈를 간 건 이유가 가장 많은 고려인 사람은 어딘가 물어보니까 여기랍니다. 그래서 시온고를 가서 공장을 세웠습니다. 이 공장을 세웠는데 이 시온고 크로즈가 우리 고려인이 많이 살았을 뿐 아니라 당시 소련 시절에 사회지 노동 영웅으로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이에요. 그런데 노동 영웅 가슴이 별을 단 사람들이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할 일이 없이 그 소나무 가로수길에서 앉아가지고 그 채소나 두고 잡담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아예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거기에 타가소가 비어 있는 거를 거기 그 마을이 관리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분이 인수를 해서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온도를 깔고 노인들을 위해서 한국 온도를 깔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기획자 형태로 또 활동실을 꾸며가지고 이원고 노인회관이라는 간판을 걸었어요. 유일한 한글입니다. 여기 그 동네에서 그러다가 2010년에는 이제 아리랑 요양원이 생겼는데 이건 이따가 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저는 또 2008년 10년에 9년에 걸쳐 가지고 타슈켄트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한참 가는 곳인데 우즈벡 동부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대월지 우리 역사 나오는 대월지가 있는 곳인 나라 지역인데 천마의 고장이라고 아주 좋은 말이 나는 이 페르가나 계곡을 방문했는데 이 페르가나족 지역이 수도보다도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에 고려인협회를 먼저 결성을 했는데 여기에 가서 놀란 것이 바로 페르가나 장수 노인단입니다. 이 노인단을 여기 노인 문제를 보고서 제가 감명을 받고 여기에 활동하시는 분 그리고 시베리아 하시는 김표트르 그리고 타시켄트의 북쪽 등대에 있는 김게오르기 이 세 분에 대한 생애 이야기를 제가 저는 이제 연구자가니까 학술 논문이 필요 논문식으로 썼는데 이거를 책으로 묶어서 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온고 노인회관입니다. 바로 이분이 바로 박강윤 회장이고 이분들이 다 한때는 참 그 시대를 풍미했던 사회지 노동 영웅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아주 초라한 자이 소나무길 보입니까? 여기에 우리 okpedia.kr에 들어가 보니까 시원 노인회라고 그러는데 시원 노인회는 아니고요. 이 타스켄트 주변에 또 이크 코로즈라고 있는데 이 코로즈에도 이 박강인 회장이 많이 지원합니다. 거기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합창단을 만들어서 공연을 합니다. 행사 때마다. 자, 이렇게 바로 이런 건물입니다. 여기에 제가 적은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고 여기 이 건물은 시원고 노인회라는 한글 간판도 있지만은 이거는 우즈벡 지방 정부가 아니라 한국인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울의대 교수들, 소금회라든가 또 많은 전국의 대학생들이 농활 장소로 와서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여지는 사진들이 바로 이 시원고 노인회관 앞에서 이건 5월 단오 때 공연이고 그리고 이거는 바로 그 의료봉사 그리고 대학생들의 농활 등등의 활동이 있던 곳이라서 여기는 정말
제가 그 코리아타운과 한국문화라는 책을 내면서 우즈베키스탄의 이 시원고 코로즈를 소개하는데 그때에 여기 소개하는 그 최수영 교수가 지금 우즈베키스탄의 동방대학의 교수인데요. 이분이 신코리아타운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길래 제가 그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신코리아타운이라고 한번 이름을 명명해봤는데 이거를 나중에 바로 이겁니다. 아리랑 요양원이 개설되고 이 뭐 아주 멋있는 건물이죠. 이 유치원 건물입니다. 2층 유치원 건물을 우즈벡 정부로부터 양도를 받아서 50년간 사용을 하기로 하고 우리 한국 정부가 리모델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제 우리 보건의료교육재단이죠.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요양원이 10년간 된 그 기록을 우리 조철현 작가가 썼어요. 이 조철현 작가가 여기에 쓴 글을 저 받았는데 제가 쓴 이 시온고 코로즈에 대한 논문을 많이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온고 코로즈에 있는 아리랑 요양원이야말로 우리 해외 동포, 재외 동포 사회의 노인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좋은 하나의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나중에 이야기를 해도 될 정도로 스토리가 많은 곳입니다. 이 아리랑 요양원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우리 타식인 사는 우리 한국인 여성들, 한국인 여성회가 바로 한국에 있는 부모님을 생각을 해서 이 요양원에 와가지고 추석 때 이렇게 와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또 가가지고는 이 요양원의 그 마당이 큽니다. 여기에 이 마당에서 야외 공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아리랑 요양원이야말로 지금도 이 아리랑 요양원은 몇 해 됐죠?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습니다. 방문해가지고 여기를 대통령이 부부가 다 같이 갔고요. 그리고 김 여사가 갔나요? 어쨌든 이 아리랑 요양원은 이제는 한국과 우즈벡을 잇는 가교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조철은 작가의 쓴 책 중에서 2장, 3장, 4장 목차가 있는데 여기에 나옵니다. 양국 영부인의 아리랑 요양원 방문 그리고 또 하는 역사교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탐방하는 거 그리고 아리랑 요양원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 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해외 동포, 재외동포들의 노인들의 삶을 잘 말년의 삶을 보살피고 기록하는 가장 좋은 사례가 아닌가라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2008년도에 연구를 하면서 그 GPS로 좌표점을 찍고 해서 하나 이렇게 문화재를 만들어 본 겁니다. 여기에 공동묘지가 가까이 있고 휴양소가 있고 야외 무대가 있고 학교가 있고 운동장이 있고 이 운동장에서 저랑 동갑인 1952년생이죠. 안미하일 소련 시기에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 참 젊은 나이에 비행기 사고로 죽었습니다만은 그 안미하일이 뛰었던 곳이고 안미하일이 바로 이 공동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인 음식점 그리고 이 소련 시기에 농촌을 어디를 가든지 간에 구락부 문화궁전이 있는데 아주 근사한 곳인데 다 낡아가지고 거의 무너질 단계 되었습니다. 아리랑 요양원이 생겼고 초대 회장, 시흥구 병원, 노인회관, 소나무길 이런 것들을 제가 좌표점을 찍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만들어 본 거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기록 연구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우리 고려인 사회의 이 페르가나의 장수 노인단인데 제가 노인단이라는 간판을 아주 인상 깊게 본 것은 바로 연해주입니다. 러시아 우스리스크 연해주에 우리 고려인 문화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가면은 2층에 이런 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노인단이라는 것은 1910년에 우리 경설국제 이후에 블라디보스톡 신안촌에 거류했던 김치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보십시오. 46세 이상의 남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46세, 65세가 돼도 노인이라고 하기 아주 좀 어색한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이런 나이를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벌써 이쯤 되게 되면은 이 김치보 씨가 그 본인인 얘기인데 바로 다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손자네가 있는 제가 됐던 것이죠. 어쨌든 사실은 이 노인회는 말이 노인회지 독립운동 단체였습니다. 자, 이걸 제가 연상하면서 이 페르가나의 장수 노인단의 간판을 봤을 때 아주 큰 느낌이 온 거죠. 이거는 이 페르가나는 우즈베키스탄 동부에 있습니다. 그 동부 이쪽 지역의 그 안디잔주에는 또 우리 대우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김겨울이라는 분은 대우자동차 설립 초기에 활동을 하면서 탄생했던 분인데 이분하고 그 부인하고 박다리아라는 부인 이분의 두 분의 삶은 제가 논문으로 작성했는데 이분이 이제 들려준 얘기입니다. 이 페레그나 장수 노인단은 장례를 참여했던 그 지역의 유지였던 강 알렉세이라는 사람이 장례 참석하고 나서 우리 강제이주 이후에 정말 힘든 생활을 삶은 우리 고려인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같이 모여가지고 노년 생활을 보다 건강하고 보람있게 보내자. 이러한 취지로 아파트 하나를 당시에는 큰 돈이죠. 구입을 해서 아예 그를 노인단 사무실로 기증하게 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모여가지고 이른바 노노케어입니다. 노노케어. 노인들이 노인을 돌보는 그러한 노노케어의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페르가나는 타시켄트의 저 동쪽에 있어가지고 방문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예,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그 젊은이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 사진도 제가 또 하나 올려놨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에 이 고려인 문화센터에 있는 그 분들이 젊은이들이 이 노인들 자신들의 부모님들에 대한 그 존경심과 함께 모든 행사 특히 단오라든가 모든 행사에 항상 이 장수 노인단 회원들이 50명, 뭐 100명 먼저 자리를 다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고려인 행사에 노인단이 빠질 수가 없어요. 빠지면 안 됩니다. 뭐 사람도 사람이지만 무기가 다르죠. 그래서 바로 이 노인에 대한 존경과 후원 센터는 또 회원들은 매주 금요일 오전에 모여가 점심을 나눕니다. 여기 참 이 모임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직접 참여를 해서 했지만은 정말 우리 재외동포 사회에 이러한 노인단이 있으면 노인회가 있는 거는 참 소중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10년 됐을 때 행사고 이건 바로 이 젊은이가 어떤 한국 젊은이가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블로그에 올렸더라고요. 중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2004년에 처음 가봤고 그리고 2008년부터 이제 2011년까지 열심히 다녔습니다. 뭐 그 이후로는 사정으로 못 갔습니다만은 중국의 우리 동포 조선족 사회에서 노인 문제를 뭐 보긴 했지만 제가 노인협회 그리고 노인절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협회는 중국 경우는 원로들을 존중하는 그런 풍토가 있죠.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더 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이 노인협회가 각 마을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협회의 역사는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요. 이 노인협회야말로 사실은 우리 그 지역의 조선족 사회에서는 아주 없어서는 안 되는 왜냐하면 다른 젊은이들은 각자 생업에 종사하니까 그 생업에서 일단 그 현업에서 떠난 이런 노인들이 그런 아직은 건강한 노인들이 각종 행사에 뭐 문예 스포츠 활동이라든가 또 자문 활동도 그렇고 그리고 또 뭐 청소년 교육도 그렇고 이러한 일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 중에서 저는 특히 그 조선족 문화관을 중시했는데 조선족 문화야말로 조선족 학교와 함께 조선족 문화를 지키는 양대 제주인데 조선족 학교는 요즘 학생들이 많이 사라져가지고 폐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저 각 도시에 하나밖에 안 남은 정도인데 문화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관은 원래 이게 다른 민족은 거의 없습니다. 조선족 문화관만 있습니다. 동북에 그 30개가 넘는데요. 이 문화관의 활동도 거의 노인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심양의 조선족 민속 문화재의 경우도 여기 참여하는 분이 다 거의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심양의 소가등구의 화원 신촌의 경우도 노인정 활동실이 건물을 따로 있을 정도로 이렇게 비중이 크고요. 이거는 청도 노인협회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청도를 좀 유감스럽게 못 가봤는데 여기에 그 우리 시흥에 살고 있는 한정동포연합 회장인 오성호 회장의 그 개인 블로그를 통해 사진을 봐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노인절인데요. 노인절은 연변의 노인절입니다. 다른 동북에서는 노인절 그러면 잘 모릅니다. 8월 15일이 노인절이거든요. 심양에 가보니까 9월 9일이 중양절이 노인절로 여기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노인절에 대한 역사는 1982년에 거슬러 올라갑니다만은
8월 15일은 우리는 민족 해방이죠. 마찬가지 동북에서도 동북 해방일입니다. 동북 해방일이긴 한데 이때 연기련 동성룡 인민공사에 있던 그 서기가 아니 우리 이 정말 그, 그 공산당과 중민당과의 전쟁 그리고 또 이들 조선적으로 볼 때는 뭐 중국의 항미 원조 이런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희생을 겪었고 그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동북의 조선족 사회가 다른 어떤 소수민족보다도 대접받고 있고 그리고 또 연변 대학도 만들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분들이 너무 쓸쓸하게 살고 계시니까 바로 이분들 그러니까 수십 년간 사회에 크게 기여한 이러한 노인과 열사 가족들을 말하자면 모셔가지고 이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위로 잔치를 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계기 되어가지고 이제는 아예 84년에 연변 노인절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연변 노인절이 조선족 집거부에 확산이 되어 가는데 다른 지역도 뭐 일부가 있지만 거의 연변에 주로 행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이제 연길 공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건 길림성으로 확산됐고 그리고 제가 여기 적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청도로 들어가 보니까 청도의 용정향후에서 노인절에 8월 15일 날 전후에서 용정 출신 노인들을 초대하고 같이 초대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이 노인절은 8월 10일 노인절은 지금 저는 사실은 그 중국 조선족 동포가 만든 중요한 하나의 새로운 전통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시흥인데 시흥의 정왕본동에 여기 지금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정왕동에는 다문화 노인회관이 생겼습니다만은 주로 이용은 우리 중동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왕본동에는 없는데 그 이전에 이 오성호 회장이 자기의 사무실을 동포 어르신 쉼터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평상시에는 노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놉니다. 그리고 여기에 8월 15일 날 여기 이분은 오성호 씨는 심양 출신이지만 연변 출신이 많으니까 아예 연변 노인들 단체를 베풀었는데 여기에 예상외로 거의 200여 명이 와가지고 정말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는 얘기를 사진을 보내줘서 제가 올렸습니다. 자, 조선족을 사실은 이 정도로 소개하려다가 너무 좀 서운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잠깐 경험했지만 그 심양에 그 서탑에 저는 제가 중국을 떠난 뒤로 가보지 못한 생겼습니다만은 한중 교류 문화원이 있습니다. 2014년에 세워졌는데 그 다음 해에 중국의 국무원 산하 동북아개발연구원의 중한교류 중심으로 인정이 될 정도로 그 중국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는 곳인데 이 한중교류문화원은 독특합니다. 거기에는 아무래도 한인 기업인이 말하자면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산무, 정치 노예는 안 한다. 사람 차별 안 한다. 중국 사람, 조선족, 뭐 또 한국 사람, 심지어 북한 교민 차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익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산무와 그러나 문화 교류는 한다. 문화 중시 이거를 하는 정일 이념으로 내세웠는데 여기에는 유소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 노인 평생 교육으로 실버 건강 문화대학이 있는데 이게 너무 열심히 잘 되니까 시서 가무단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건강 행복 노래교실이 만들어지고 드디어 교사 주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버 문화대학원이 만들어져서 이분들이 문학, 역사, 사회, 철학 공부를 하고 글쓰기 했는데 이 글을 쓴 거를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가장 활동했던 이 한중교류문화원 한중문화 콘텐츠 연구소 안상경 소장께서 여기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일본 과학입니다. 여기 가와사키인데요. 우리 조성남 교수님이 하면 건강 가실 것 같은데 가와사키 전체 지도 바로 동경도가 있고 그리고 이게 요코하마시가 있고 이 가와사키입니다. 이 공업지대죠. 이 공업지대에 저는 여기에 그 도로 이름이 시멘트 도울이에요.
심해 동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지금 이 후레아이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후레아이관 얘기를. 자, 이 가와사키는 가와사키 교회를 빼놓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가와사키 교회는 물론 작가셨지만 이인혜 목사님이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목회를 하셨는데 자기 자녀를 일본 유치원이 받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서 보육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토대가 돼가지고 청구사라고 하는 사회복지관을 만들고 이 청구사가 또 이 후레아이관이라는 이러한 또 일종의 지역의 사랑방을 운영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이 후레아이관은 정말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들어지고 이 후레아이관에서 활동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 저 이 가와사키에는 오사카 못지않게 과거에 우리 제일 농포들이 많이 살았던 곳인데 여기가 공장지대라서 가와사키에 가면은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대 이런 소문이 나서 계속 사람이 몰려들었고 여기에 이제 사는 어려운 여기 온 사람들은 주로 이제 한국의 경상도에서 많이 왔는데 이분들이 거의 한국에서도 학교를 못 다닌 분들입니다. 특히 할머니들. 그러니까 한국어도 잘 모르고 그저 일본 말만 하지 일본어도 모르고 글자를 모르는 분들 이분들에 위해서는 문해교육, 문해학교 해가지고 한국어와 일본어를 가르치고 또 그분들의 삶을 또 기록하는 그러한 일들을 소위 말하면 이 시민단체가 해왔는데 여기에 이분들이 이제 도라지회야 그래가지고 여기 도라지회에서 할머니들이 이제 활동하는 모습들을 또 잘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한 것이 바로 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코리안 생활문화 자료관입니다. 이거는 사이버 박물관인 셈입니다. 이 박물관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구두사가 있고 어떻게 경로했고 하는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있던 분들의 삶을 또 이렇게 바로 이분입니다. 이 하시모토 미유키 이분이 바로 일본 사회학자입니다. 립교 대학의 이제 겸임 교수신데요. 이분이 이제 여기에 이 후레아이관들에서 장구도 배우고 응? 그리고 또 할머니들한테 일본어도 가르치고 그리고 이쪽에서 나오는 이 헤이스피치 될 때는 말하자면 앞장서 가지고 여기에 바로 이 하시모토 미유키 상이 이분입니다. 이분인데 이렇게 활동하고 해서 이분은 특히 하시모토 미유키 이분은 제가 코리아타운 시리즈로 책을 3권 냈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다 참여했습니다. 한국 문화 또 축제 또 코리아타운 사람들까지 하는데 이 바로 하시모토 미유키 선생님이 오늘 들은다 했는데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여기에 최근에 이분이 보내준 메일에 보니까 바로 인형극이에요. 이거 바로 유튜버 나옵니다만은 제가 한만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한번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할머니들이 14살부터 다양한 인물로 등장을 해가지고 인형극을 하는 겁니다. 아주 인상적이었고 이렇게 코리아타운에 있는 우리 재외동포의 삶을 사는 우리 노인들의 어떤 건강한 노인의 삶은 이런 예술 활동을 통해서 본인들이 참여하는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사카로 넘어가면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 오사카는 이쿠노 가장 제일 일본에서는 큰 곳이죠. 이제 한인 집거지가 이게 스루와시역입니다. 스루와시역의 끝에 바다라고 하는 요양소가 있습니다. 요양기관이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코리아타운의 핵심지는 여기입니다. 이쪽 지역이 바로 이제 미유키모리 상점가죠. 상점가가 중심인데 어쨌든 여기 모모다니역 또 이마자티역 전체가 다 코리아타운을 볼 수가 있고 이 코리아타운은 뭐 워낙 유명하고 해서 제가 일본어 모르고 하지만 공항 도착을 해서 오사카에 공항까지 들어가서 여기를 돌아다니고 계속 연구를 하고 학생들하고 수업도 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다. 이 스루와시역에서 국제시장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길에 꼭 보이는 건물입니다. 바다 이게 뭘까 늘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바다는 제일 코리안 고령자 복지를 위한 모임, 응? 오사카 모임 여기에서 배경이 되어 가지고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자세한 얘기는 참 아주 너무나 눈물 나는 얘기인데
조선인 상위 군인 정상근이라는 분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어 가지고 이렇게 송정지라는 분이 이제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은 정말 아주 어엿한, 그러니까 늙고 병든 유령 품에 안은 그녀라는 시사인의 이 기사를 제가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옮겨놨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그 제일 코리안들 재미교포 제일교포는 잘 살잖아 하는 그러한 우리가 인식 편견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정말 힘든 분들 의 삶을 노인 문제를 관련해서 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송정지라는 분의 삶과 그리고 거기에 이 화면에 있는 글, 한글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한글, 한자, 일어 다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숙지 쓴 거를 걸어놨어요. 그리고 자 여기에 이제 어, 그리고 여기 지역에 관음사하고, 제가 오사카 교회를 잠깐 사진 올려놓은 것은 이 관음사에는 납골당 때문에 이 오사카에 있는 우리 제일 코리안들이 아주 관심을 갖고 또 중요한 것도 있고, 이 오사카 노인대학에는 오사카 교회는 노인대학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모이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고 유명한 오사카 고향의 집. 지금은 뭐 오사카뿐 아니라 네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오사카 고향의 집을 보겠습니다. 자, 이 고향의 집은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죠. 일본 사람이고 그 아들인 윤기라는 분이 한국 모포에서 공생원을 운영하다가 이제는 일본에서 제일 한국 양로원들을 만든 거죠. 이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오사카도 있고 지금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도쿄까지. 근데 이 오사카 집의 목표와 현황을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는 제일 한인 고령자들의 어떤 삶을 참 지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한국어로 대화할 동료가 있습니다. 한국인 이해할 수 있는 한국의 문화가 공존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있지만은,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언어, 일본어는 사라지고 글쎄 언어인 한국어가 살아나고 한국의 맛이 또 살아나는 모양입니다. 이거는 뭐 일본뿐 아니라 미국인 동포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미국을 넘어가는데, 미국은 노인 아파트를 좀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노인 아파트들이 미국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노인 아파트 요양원은 주로 좀 삶이 어려운 사람들, 어시스트 리빙과 실버타운은 좀 넉넉한 사람이 하는 모양인데, 우리 동포들이 노인 아파트를 아주 선호한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 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물론 그러나 이 노인 아파트는 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좀 어려움이 좀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건 2021년 5월 6일자 미주 한국일보 나온 기사입니다. 뉴저지의 시니어 아파트, 노인 아파트에는 거의 거주자의 절반이 넘게 한인들인데 한인들을 아주 무시하는 겁니다. 이 백인 여인의 얘기. 시끄럽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여기는 미국인이 사는 곳이다. 뭐 이런 얘기. 요 법정까지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시니어 한인타운의 시니어 센터를 한번 지명을 해봤는데, 이 LA의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 이거는 대단히 큰 건물로 올림픽 대로의 끝에 있습니다. 아주 굉장합니다. 근데 이거 대단히 아주 뭐 의미가 크더라고요. 여기에 그 건립된 얘기라든지 목적과 사업인데,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주 다양합니다. 한국 역사 이해까지도.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자주 다녔던 뉴욕이나 뉴저지 쪽을 보게 되면 뉴욕에도 한인 상록회가 바로 노인들을 위한 하나의 시설인데, 이제는 이 노인 시설이 뭐 다른 데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쇠퇴라고 그럴까요? 뉴저지 한인 상록회는 좀 보다 활발한 것 같이 보입니다. 여기에 그쪽 지역에 있는 그 관리들도 불러가지고 청취하게 하고 관심 갖게 하고 하는 모습을 봤고요. 이제 그런 이런 노인 그 상록회 말고 뉴욕은 이 KCS 커뮤니티 센터, 한인 봉사센터 아주 큰 건물로 옮겼습니다. 원래는 이거는 유태인의 시나고그였는데 한인 단체가 매입을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프로그램 가운데 거의 노인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뉴욕 관련해가지고 바로 얼마 전에 최근에 뉴욕 한인 복지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까 이 KCS를 오랫동안 해왔던 김광석 씨도 하나의
들어있고요. 이분들이 자기의 자서전을 쓴 거를 김영옥 연구원이 편들을 한 겁니다. 이건 뉴욕의 퀸즈 칼리지의 북미 한인 소설 시리즈로 나온 책입니다.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바로 주로 이 한인 복지, 특히 노인들이 대상이 많기 때문에 한번 제가 참고할 만한 책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뉴저지에 있는 그 뉴저지 한인 동포회관이 아주 활발합니다. 여기도 노인 프로그램이 많고요. 물론 다른 청소년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여기에 제가 다시 한번 이걸 마지막 정리를 하겠는데요. 저는 노인은 이 복지 수혜자 이전에 하나의 문화 자본이고 사회 자본의 주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헬스 에이징, 액티브 에이징, 프로덕트 에이징이라는 멋있는 말을 한 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 조성남 교수님께서 저한테 도움말로 주신 말인데 그대로 옮겼습니다. 노인층이 단순히 수동적인 복지 대상, 복지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복지 수혜자나 젊은 층이나 사회의 짐이 아니라 기여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건강한 노화, 활동적 노화, 생산적 노화의 원칙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느냐. 사실은 유명한 말이 있죠. 서양의 속담에 한 분의 노인이 돌아가시면은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 겁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이 노인이야말로 복지 수혜자이기도 하지만 저도 65세 넘으니까 지하철이 무료입니다. 그래서 직원거사가 됐습니다. 수혜자가 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문화 자본과 사회 자본의 주체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역사 문화의 경험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컴퓨터 교육, 특히 예술 시대니까 사진 교육뿐 아니라 역사, 문학, 예술 교육도 시키고 저는 또 하나는 오히려 이제 디지털 글쓰기로 위키까지 교육을 시키게 되면은 디지털 시대의 한인타운의 주요 행사 기록자가 되고 나아가서 그 K타운 자기가 있는 지역의 그 텔러 그 지역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뉴욕의 그 사례 나의 자서전 쓰기 해가지고 온라인 클래스란 거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54년생과 83년생의 두 분의 이 자서전을 제가 읽으면서 아주 감명 깊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삶을 기록해 볼 수 있는 거. 그럼 벌써 본인과 또 가족도 좋아하고 또 다른 분에게 도움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아까 심양 한중교류문화원 사례입니다. 실버문화대학원 수료생들의 그 수필집입니다. 여기 보면 문학, 사회도 있지만은 특히 역사 부분도 있고요. 제가 관심있게 보게 된 것은 부모 세대의 심양 정착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100년간의 어떤 그 역사가 또 만들어지더라고요. 노인들의 평범한 이야기, 그러나 그것은 100년의 우리 역사라는 것. 이분들은 정말 건강한 삶을 살고 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들이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하고 싶은 것은 저는 뭐 이제는 퇴직도 했었고 해외 나갈 일도 별로 없고 해서 이제 그 좀 시간을 내서 가능한 한 우리 귀환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집거지, 우리 중국 동포타운이라든가 고려인 마을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이거를 2019년, 20년에 탐방하면서 쓴 책이 같이 쓰는 겁니다. 혼자 한 게 아니고 한국에서 아시아를 찾다라는 것인데 여기 거의 뭐 외국인 집권도 있지만 거의 8, 90%가 우리 동포들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동포들에게는 정착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 아프간 난민이 한국에 왔습니다. 이제 정착 지원을 하겠죠. 특히 고려인들은 한국어가 안 되기 때문에 한국어를 해야 되겠고 또 특히 중요한 건 중도이고 청소년 교육이라 제가 이 문제를 관심 가지고 해왔는데 특히 고려인들은 한국어가 안 되기 때문에 학교 적응이 안 돼서 따로 기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안성에 가면은 로뎀남은 국제대안학교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책에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노인 복지 문제를 보면서 동포 노인들에게 평생 교육이 필요하구나. 동포 노인들에게 컴퓨터와 사진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또 혹시 가능하면 또 유키까지 교육을 시켜서 동포 노인들이 바로 동포들이 집가하고 있는 그 동포타운 고려인 마을에 대한 주요 행사 기록자가 되고 나아가서는 또 안내자까지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는 제가 용산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3학년 2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3학년 2반이니까 3위회를 만들었는데 저는 그 3위회를 제가 좀 해석을 바꿨습니다. 이주민의 집거리 경관을 보고 색다른 음식을 먹고 이주민 혹은 활동가 이야기를 공감으로 듣고
보고 먹고 듣고 세 가지가 이로운 우리 모임. 지금은 뭐 어렵죠. 그러나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은 한 달에 한 번씩은 방문하려고 이렇게 사실은 제가 우리 김익계 소장님을 이렇게 인연을 맺고 또 이렇게 이 연구소 참여하게 된 것도 김익계 소장님이 사진을 잘 찍으시기 때문에 하나차 시니어 탐방단 제가 공동 대표로 모시니까 수락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 노인복지연구소에 또 할 수 없이 참여하게 된 겁니다. 저희 얘기는 마무리가 되는데요. 하나 사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해외든 국내든 그러니까 국내도 K타운입니다. 중동포타운도 그렇고 고려의 마을도 그렇고 이게 바로 오사카가 좋은 사례를 최근에 제가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이 오사카 이쿠노 코리아타운 가보신 분은 다 알지만 일본은 화장실 사용이 좀 불편합니다. 한국처럼 좋은 데가 없죠. 그런데 이 오사카 이쿠노 코리아타운의 미유키 노리 상점가 거기에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에서 각종 행사가 열립니다. 축제 모든 축제가 화장실이 없어요. 여기에 공중 화장실을 지금 준공한 겁니다. 우리 정부가 돈을 대고 오사카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민단 오사카와 여기 상점회가 관리 운영하는 이 삼일제 방식인 거죠. 이러한 모델을 볼 때에 우리 아까 제가 우즈베키스탄의 시온곡 마을의 아리랑 요양원은 좀 특별한 경우인데 그런 것처럼 거기도 부지는 말하자면 우즈벡 정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건물 공사를 한 것은 한국 정부가 했습니다. 운영은 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보건복지부 산하의 의료복지재단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삼위일체인데 이런 삼위일체 방식으로 우리 동포사회, 해외 동포사회 그리고 국내의 중국 동포타운이나 고려의 마을 경우도 이러한 좋은 시설과 함께 거기에서 각종 평생 교육이 이루어지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봤던 얘기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